이슈토크입니다. 신학기 개학일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 정말 현실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교육청의 대책과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홍동희 부산지부장,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 최진경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어쨌든 계속 늘면서 4월 개학이 정말 현실화됐습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에 개학이 되는 걸로 나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렇게 개학이 미뤄지고는 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그래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할 때 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이 집단 감염되는 것보단 낫지라는 마음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 현재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도 집에 부모가 있는 가정은 조금 나은 편이죠. 네네. 예, 그래도 내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맞벌이하는 가정이라거나 또 조동 가정이라거나 우려가 되죠. 네네, 아무래도. 집에만 있어서 통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학습 결손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또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는 맞습니다. 뭐 가족의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우울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서 이때가 좋은 기회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얻는 그런 사회적인 소속감 이런 것들도 없을 테고요. 개학이 이렇게 한 달이나 연기가 되는 상황이 사실 이례적인 상황인데 교원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게 네. 확진자를 만났던 친구, 역시 선생님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교장 선생님, 네네. 학교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네네. 사실 무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이제 선생님들도 그 확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선생님이 확진이 되면 사실은 학생 관리라든지 그 학교 운영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사태가 종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개학 일정을 연기하면서 뭐 탄력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사실은 세 번째 개학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학사 일정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만약에 학교로 복귀를 해도 아이들도 그 과정을 따라가기가 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 연기, 개학이 연기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네네. 교과서의 분량은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 한 달이나 공백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 방학 잘리나 이 생각 분명히 할 것 같고 네네. 학부모들 역시도 그러면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네네. 누군가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몸은 받아들이나 머리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 지나가야 이 학년을 넘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편성을 새롭게 하실 거는 같은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업 일수가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190일, 네네. 그다음 유치원 학생들은 18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10일을 단축하겠다. 10일을 단축하겠다. 라고 네네.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과서는 그대로인 상태여서 예. 개학을 하고 나면 수업에 대한 그런 교사와 학생의 부담들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수업을 할 때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그 핵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개학하고 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사 일정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네네.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 학생 간에 래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담임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주간을 통해서 가정 형편도 알아보고 그다음 학생의 친구 관계, 그다음 학습을 위한 준비도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진단 활동을 하는데요. 네네. 그 이번 그 학사 일정을 조정되면서 그런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업 도중에 선생님들이 학생과 대면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전화상이라든지 그 카톡 단톡방을 열어서 네. 그런 일정 정도의 진단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여러 가지 밴드나 단톡방을 보면 굉장히 자료 교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많은 자료들을 교환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학급이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학교나 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예. 예를 들면 보통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치는 시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험학습. 보통 체험학습은 그 전에 거의 대부분 예약을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가는 코스를 거의 대부분 정해놓고 그다음 숙박지 같은 거 다 정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도 불가피하게 그 조정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전 사회적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가 그 일정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단지 수능 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시 일정도 네.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서 아마 교육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이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조정들이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네네. 미리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좀 해놓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개학이 또 이렇게 추가로 연기되면서 학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입니다. 경영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원한 학원들도 사실 조금 많다고 저는 들었고요. 뭐 개원 준비하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조처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좀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이라 사실은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창교육 학부모에서는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학부모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서 잠깐이라도 학원 보내기를 좀 멈춰보자 하는 호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학부모 중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사인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가 더 계속해서 문이 닫히지 않게 열릴 수 있게 하려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그런 호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뭐 보시면서 어쨌든 한편은 공감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 이게 맞는데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학원이라도 보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우리 아이가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는 같습니다. 사실 시험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요. 수업 일수가 어쨌든 준다고 해도 네. 코로나 사태가 잠정 뭐 이렇게 중단이 되고 종식이 된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시험은 어쨌든 다가오고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빠르게 해서 시험은 봐야 하고. 무엇보다 수능이 그렇죠. 큰 관문이죠.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아이의 그래도 건강부터 좀 챙겨서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이 집단적인 감염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 학원 보내기를 잠깐만 스탑 멈추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또 입학, 개학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아이들과 뭐 전화로 상담도 하고 있고 학습 자료들도 많이들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뭐 모색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교사 입장에서도 또 불안할 것 같아요.
만약 계약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이들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사분들의 걱정? 사실은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융통성 있게 네네네.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지금 그 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학생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은 모르는 전화 걸려오면 잘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 좀 안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전화번호를 다 적게 만들어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네네. 뭐를 읽으면 좋을까 하는 독서 부분에 대한 권장 독서, 네네. 그다음 그 이후에 독후 활동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초등은 보니까 동시집, 그러니까 읽으면 참 좋을 시들, 네. 그다음에 부르면 참 좋을 노래들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영상 세대다 보니 그 좋은 그 동영상 이런 것들과 좋은 사이트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그 매달 그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지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교과서 배부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교생들에게 교과서 배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택배를 싸서 이렇게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 어떤 선생님들은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드라이브스루 그 유행하고 있죠. 진료소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부모님들 오시면 그 교과서를 배부하는 그런 진풍경도 사실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도 사실 학습 공백이 좀 우려가 되죠. 아이를 집에서 챙길 수 없으니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전화상으로만 계속 체크하기도 힘들고 아이가 또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주지도 않을 경우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교육청에서도 나름 대책을 마련은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하지 않으면 네네.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네. 근거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인 주체가 움직이는 부분은 못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는 말 자체도 약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네.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담보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관리를 사실 뭐 정부에서 뭐 이런 대책을 내놔주고 정책을 내놔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만 믿기는 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휴업 도중에는 네네. 그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학하고 난 이후에 대집단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10,000개 이상이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면 네네네. 사실은 코로나19가 다시 그 창궐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방역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학 이후의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손소독제도 구비하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안전한 수업을 위해서는 좀 어떤 대비책들이 미리 좀 있어야 할까요? 개학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지요. 네네. 갑자기 신종플루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교문 앞에서 열 체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 아마 학교 교문 앞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열 체크할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번 기회에 개인 위생 관리를 하는 것, 손을 요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독감이 없어졌다. 손을 너무너무 자주 씻어서 독감은 안 네네네.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 손 씻는 것만이라도 잘할 수 있게 지도를 좀 특히 초등학생들 네.
초등학생은 오히려 잘 될 겁니다. 중고생들 조금 우리는 건강한 몸이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방심하지 않게 학교에서 지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열 체크 기본적으로 수시로 해야 되고요. 보건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테고 혹시나 열이 났을 때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몰려 있는 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뭐 시간 조정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분산이 그래도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학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네.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뭐 1m, 2m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교실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교실 안에 들어간 학생의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손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학교는 방역 기관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거든요. 예, 예. 방역의 전문 기관이 그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서 네. 학교가 어떤 것들 손을 내밀 때는 바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좀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쉬운데 지금은 수업의 거의 2분의 1 이상이 네. 다른 교실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업이어서 좀 공백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들을 학교에서는 최대한 메우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전 사회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면서 좀 빨리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혼란이 어쨌든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아니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부산시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정책들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발생하고 나서 저희는 치료를 하고 확산을 막는 데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이후에 이제 코로나 19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업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변화라든지 수업 일수 조정이라든지 대비책을 매뉴얼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지역의 거점 병원, 공공의료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수업이 그 한 5주가 미뤄지면서 예.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당장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 강사분들, 선생님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 기간 동안 못 나오면 임금을 못 받는 다양한 비정규직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급식을 위해서 그 급식을 대는 농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그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최근에 보이는 행태를 보면 교사들을 굉장히 좀 하급 공무원처럼 다루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 교사는 전문가이고 그 교사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매우 혼란스럽게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내려와서 매번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정되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지 그 자체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교육 주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수업 결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학생들의 성장은 지식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정서의 성장, 심리적 성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식을 얼마나 배우냐 못 배우느냐의 관심도 있지만 그게 못지않게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그 다음에 정서적 방역,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지원체로 강구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사실 정말 현장의 목소리, 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제대로 된 정책들과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